안녕. 네, 오늘도 나혜란 쌤입니다. 오늘은 어제 배운 일에 하나 더 보태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먼저 전 시간에 우리가 일이란, 과학에서의 일이란 생활 속에서의 일과는 좀 사뭇 달랐죠. 무엇인가? 네,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야 했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이 아니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 했느냐?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의 크기를, 물리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었는데, 아래에 소개된 대로 힘, 뉴턴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 메타, 뉴턴 메타가 짝꿍이 되어서 1뉴턴에 1메타를 이동을 시켰다라면 한 일은 뭐다? 1줄이다. 이걸 줄이라 읽었었죠. 1의 단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들어가죠. 일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아래 태풍이 이제 6월에 좀 오겠네. 심한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이 나무를 이렇게 힘을 줘서 쭉 밀었네요.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뭘 했나요? 일을 했습니다. 역시나 배를 이렇게 또 쭉 밀었어요. 뒤집어가지고 슬프네. 쭉 밀었습니다. 힘을 주고 눈에 안 보이지만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 일을 했어요. 누가 일을 했나요? 네, 바람이 일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 예시로 들었던 이 이쁜 학생이 카트를 밀고 갑니다. 힘을 오른쪽으로 주어 오른쪽 방향으로 역시나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도 일을 했죠. 사람이 일을 했어요. 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만이 아니고 석유가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고 또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에너지란 말을 사용을 해버렸네. 바로 이와 같이 바람이나 사람이나 석유나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느냐 짐작이 되나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란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제 에너지의 정의 알겠죠? 에너지에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핵에너지,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면서 알아야 할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물레방아와 볼링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물레방아의 경우는 조건이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있어야만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바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느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실은 위치 에너지는 다른 종류도 좀 있어요. 용철 같은. 그런데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갖는 에너지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려면 뭐 때문에 떨어지나요? 중력 때문이죠. 해서 이 위치 에너지를 무슨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그러나 중상 과정에서 그냥 위치 에너지 하면 당연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볼링장에 볼링공이 막 굴러가네요. 이와 같이 굴러가던 볼링공이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일을 했어요. 밀고 가군요. 일을 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굴러가는 볼링과 같이 이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달리는 자동차 부딪히면 우리 큰일 나죠. 일을 당하잖아요. 바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이 두 에너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갈 거예요. 자,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 118쪽 아래쪽에
사람이 어떤 추를 들어올리는 일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가지고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람이 추를 도르래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바꿔갖고 추를 아래에서 위로 당기는 일을 하고 있죠. 사람이 밥을 먹고 에너지를 내가지고 추의 일을 했습니다. 추의 일을 했더니 사람이 일을 했죠.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추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당한 거죠. 추는 일을 받아서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해에서 추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했고, 추는 일을 받아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었죠. 이렇게 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일이 되고 그렇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죠. 이렇게 위에 들어올린 추를 이제 사람이 놓고 이 아래 놓았더니 박혔네요. 추의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왜 떨어져요? 저 우주에서도 떨어지나요? 아니죠. 바로 지구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죠. 즉 추의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중력이 아래로 추를 잡아당겨서 아래로 움직이게 된 거죠. 추의 위치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추의 입장으로 보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는 일을 당한 거죠. 추의 입장으로 보면 바로 추는 일을 받아서 떨어지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나? 떨어지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죠. 네, 추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이 과정에서 추는 일을 받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아래 뭐에 일을 했나? 아래 보라색에 이 말뚝을 박았죠. 말뚝을 밀어서 아래로 이동을 시켰어요. 즉 힘의 방향으로 일을 한 것이죠. 추의 운동 에너지가 말뚝에 일을 하면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어머 선생님, 그럼 말뚝의 입장에서 한 일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네, 말뚝이 아래로 박혀 들어가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흩어집니다.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와 같이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그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일을 받아서 그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때도 이 추는 일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에너지가 일을 해버리면 그 에너지는 감소하고, 이와 같이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되는 관계이더라? 전환되는 관계이더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되죠. 이와 같이 추의 입장으로 사람이 일을 해주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었었죠. 반대로 물체가 일을 해버렸어. 추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만큼 일을 해버리면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 감소하죠. 굴러가는 볼링공이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근데 볼링핀에 부딪혀서 일을 해버렸어. 그러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뭐 할까? 감소합니다. 바로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되는 관계이구나? 전환되는 관계이구나. 서로 같은 양이구나. 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일이 되고, 해에서 에너지의 단위는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내가 일을 100만큼 해줬다. 그럼 에너지가 몇 만큼 증가할까? 100만큼 증가되는 거야. 내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큼 일을 해버렸어요.
일을 해버렸으면 나의 100의 에너지는 제로가 됐겠죠.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다른 손실은 무시하고입니다. 이와 같이 일과 에너지는 전환되는 관계이기에 일과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에너지의 단위를. 근데 에너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이 눈에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데 어떤 걸 쓰느냐? 바로 그 에너지를 가진 물체를 일을 시켜서 일의 양을 측정해 줄 거예요. 바로 그 한 만큼의 일의 양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던 무엇이다? 에너지다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교과서 119쪽에 해보기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자, 1번. 컬링 선수가 스톤을 밀고 있죠. 사람이 컬링 선수가 스톤을 밀었어요. 사람이 가진 에너지로 일을 한 거죠.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했죠. 뭘 했나요? 일을 한 것이죠. 스톤을 미는 일을 해서 바로 스톤은 쭉 밀려갑니다. 움직여가죠.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다? 네, 운동 에너지가. 사람이 만약 1000줄의 일을 해줬어. 그러면 스톤이 몇 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밀려갈까요? 네, 10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 갑니다. 자, 2번. 역도 선수가 역기를 쭉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럼 사람이 일을 했죠, 실은. 역시나 10,000줄의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역기는 이 위에 올라 있으면서 무슨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아래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없었는데, 즉 역기의 입장으로 보면 위치 에너지가 뭐 되었다? 증가되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되었다. 10,000줄의 일을 사람이 했으면 역기는 몇 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나요? 10,000줄을 갖게 됩니다. 자, 쇼트트랙 선수가 게임에 이런 방법을 쓰죠. B 선수를 A가 도착해서 쭉 밀어줍니다. A 선수가 만약 1000줄의 에너지로 B 선수를 밀어주는 일을 했으면 A는 1000줄의 에너지를 소모했겠죠? 그럼 B 선수는 일을 당했어. 받은 만큼 10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겠죠. 즉 B 선수의 동료 B 선수의 에너지는 증가되었겠죠. 되었나요? 에너지의 일 전환관계 이해되었죠. 자, 119쪽 아래에서 생활 속에서 일과 에너지 전환일을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물레방아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물레방아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며 중력이 물레방아를 회전시키죠. 물레방아에 일을 했어요. 하니까 이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던 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었겠죠. 이해됩니까? 자, 2번. 볼링공이, 실은 볼링 선수가 어땠겠니? 이 공을 밀어줬겠죠. 사람이 한 일은 볼링공에 무슨 에너지가 되었고, 운동 에너지가 되었고, 만약 사람이 100줄의 일을 해줬어. 그럼 볼링공이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가서 볼링핀에 부딪히며 몇 줄의 일을 했다고 보는 거야. 100줄의 일을 해줘서 볼링공은 이제 또 거기서 멈췄겠죠. 100줄의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되어서 멈췄어요. 일과 에너지 전환 관계 알겠나요?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에너지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어서 그런데 이들이 서로 뭐 되는 관계이더라? 전환되는 관계이더라. 해서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이 뭘 사용한다? 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었죠? 자, 교과서 119쪽 제일 아래 수수로 확인하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내가 답을 줬어요. 자, 2번. 15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외부에 50줄의 일만 했대네. 하고 난 후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50줄만 일을 했어요. 얼마인가요? 네,
100줄이 남아있겠죠. 50줄만 일을 했으니까요. 다른 손실분은 과학 시간에는 다 무시합니다. 이 상황만 이야기를 해요. 3번. 그림과 같이 바닥에 놓인 화분을 1m 높이로 들어올리는데 100줄의 일을 해주었대요. 그러면 이 화분이 갖는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인가? 당연히 일을 받은 만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위로 들어올렸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는데 내용을 나가는 중에 계속 뭐 중력에 의한 일, 뭐 추에 대한 일 등등 많은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이 용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어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